피가 끈적해진 것 같아요.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이 차고 머리가 묵직하고 눈앞이 잠깐 흐려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년 넘게 심혈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매일 한 잔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조용히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소변색이 진한 편인가? 둘째, 잠깐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자주 있는가? 셋째, 손발이 차거나 종아리가 뻐근하고 밤에 쥐가 자주 나는가? 이 중 하나라도 가끔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의 피는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증이 높아져 점도가 올라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은 물처럼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적혈구, 혈장, 단백질이 섞인 흐르는 조직에 가깝고 수분이 줄어들면 더 끈적하게 흘러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탈수나 혈액 농축은 혈전 위험과 연관된 지표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침 한 잔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류 환경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 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소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싫다고 하셨어요. 아침엔 커피부터 드시고 점심까지 물은 거의 안 드셨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다가 갑자기 손이 힘이 빠지고 말이 잠깐 꼬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에 오셔서 큰 뇌경색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검사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몸의 수분 균형이 무너진 흔적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혈관은 수도관이고 피는 물길입니다. 물길이 줄어들면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고 관벽이 더 쉽게 상하죠. 그날 이후 그분은 마시는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럼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되겠네라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떤 비율로 마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하루에 물 염분 혈관을 돕는 한 잔의 간단한 비율과 60대 이후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를 꼭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당신이 느끼는 끈적함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내용이 이어질 때 더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콜레스테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훨씬 더 입체적이에요. 저는 종종 혈관을 부드러운 이불 속의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길이 좁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찌꺼기 하나 때문이 아니라 길의 벽이 상하고 안쪽이 붓고 그 위로 끈적한 것들이 더 잘 달라붙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즉, 나쁜 수치 하나만 잡는다고 길이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얇은 막이 깔려 있는데 이 막이 건강하면 혈관은 스스로 늘어나고 줄어들며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짠 음식,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면 이 내피세포가 거칠어지고 혈관이 쉽게 수축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데 왜 혈관이 안 좋아지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 혈관을 거칠게 만드는 건 지방만이 아니라 혈당의 들쭉날쭉함과 염분 과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국수빵처럼 익숙한 탄수화물이 반복적으로 혈당을 급히 올리면 혈관벽은 미세한 상처를 자주 입고 그 틈으로 LDL 같은 입자가 더 쉽게 파고듭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의견이 갈릴까요? 한쪽에서는 결국 핵심은 LDL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LDL 관리가 심혈관 위험을 줄인다는 근거는 매우 탄탄하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염증과 혈관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LDL 수치라도 염증 지표가 높거나 혈압이 흔들리고 수면이 무너지면 사건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두 관점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겹친 원인을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혈관을 막는 것은 정말 콜레스테롤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탈수와 염분 혈당의 파도, 그리고 염증의 불씨가 함께 쌓여온 걸까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올라가고 흐름이 느려지며 혈관벽과 마찰이 커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수분과 혈관을 돕는 한 잔이 들어오면 혈류의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다만 여기에는 타이밍과 체질 복용 약물 같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응급실에서 반복해서 본 공통 패턴을 통해 왜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지 당신의 일상 속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아침에만 좀 이상했는데 잠깐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마치 번개처럼 느닷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작은 균열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검사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쓰러지기 전날과 그날 아침에 패턴을 아주 꼼꼼히 듣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병을 겪어도 비슷한 공통점이 반복됩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혈전이 잘 생기려면 보통 3가지 조건이 겹칩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거나 혈류 정체, 혈관벽이 상하거나 내피 손상 피가 잘 엉기는 상태가 되거나 아음고성 증가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3가지가 하루 안에 동시에 맞물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날 밤 늦게 짠 음식을 먹고 잠을 설쳤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몸은 탈수에 가깝고 혈압은 더 쉽게 오르내리며 혈관은 수축합니다. 거기에 커피를 먼저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신 채 급하게 움직이면 혈류 조건은 더 불리해질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가슴이 엄청 아픈 줄 알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뇌졸중의 경우도 그냥 팔이 잠깐 저린 줄 알았다. 말이 살짝 꼬였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세요. 즉, 몸은 분명 경고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은 신호로 번역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의 오류가 몇 시간 몇 분을 빼앗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사건은 갑자기 터지는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진행된 플라크가 마지막에 터지는 것이냐라는 관점이죠. 실제로 어떤 경우는 혈관 안쪽의 플라크가 오랫동안 자라다가 염증으로 불안정해져 터지며 혈전을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탈수 혈압 급변 부정맥 같은 그날의 조건이 겹쳐 사건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2가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는다고 봅니다. 평소에 쌓인 길에 좁아짐 위에 당일의 나쁜 조건이 마지막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가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고 물 한 모금 없이 약부터 먹고 커피로 정신을 깨우고 식사는 건너뛰거나 짠 반찬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있나요? 이런 작은 장면들이 혈류 정체, 내피 손상, 응고성 증가라는 3 조건을 한꺼번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공통 패턴을 끊어주는 가장 간단한 전환점, 바로 매일 마시는 한 잔이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바꾸는지, 그리고 물과 같아 보이지만 물이 아닌 핵심 원리를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한 잔이 혈관을 뻥 뚫어준다고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의학에서 중요한 건 늘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조건을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바꾸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만 정확히 짚어볼게요.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안쪽 내피세포가 산화질소 같은 물질을 내보내면서 스스로 이완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고 짠 음식이 반복되면 이 기능이 둔해지며 혈관이 쉽게 수축합니다. 그러니 첫 한 잔의 목표는 특별한 성분보다도 혈관이 이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 음료를 찾으면서 정작 가장 흔한 실패는 너무 차갑게 너무 빨리 마시는 습관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급하게 들이키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위장도 놀라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잔을 마시되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온도와 속도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혹시 당신도 물 한 컵을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나는 물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문제는 물이 아니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관 건강은 결국 운동과 체중 약물 관리가 핵심이니 음료는 부차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하루의 수분, 나트륨 혈당 리듬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혈관 기능을 지킨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두 의견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약과 운동을 잘해도 매일 아침 몸을 탈수와 수축으로 출발시키면 효과가 덜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같은 도로라도 비가 적당히 내려 먼지가 가라앉으면 차가 부드럽게 달리죠. 반대로 바짝 마른 날에는 작은 모래도 쉽게 날리고 마찰이 커집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도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잠깐 좋아요로 표시해 두셔도 좋아요. 다음 단계에서 한 잔의 구체적인 기준을 더 안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는 잘 흘러야 하고 혈관벽은 부드러워야 하며 그 둘 사이의 마찰이 최소여야 한다. 이건 아주 주류 의학의 기본 원리예요. 혈압이 높아지면 벽이 더 큰 압력을 받습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벽이 미세하게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벽이 붓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농축돼 더 천천히 무겁게 흐르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건 어느 날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 이런 조건들이 반복되며 길을 점점 좁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혈관을 망치는 건 기름만이 아니라 짠맛 플러스 단맛 플러스 부족한 수분이 함께 만드는 조합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물 김치, 젓갈처럼 짠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빵이나 달달한 간식을 곁들이고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는 패턴이요. 이 조합은 혈압을 흔들고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피의 농도까지 높이기 쉬워서 혈관벽의 부담을 한 번에 올립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를 찔러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줄였다고 안심하면서 짠 국물과 달달한 간식은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결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관점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LDL을 낮춰야 플라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분들은 혈관 기능과 염증을 먼저 안정시키면 같은 LDL에서도 사건 위험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죠.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동시에 가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작점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약이 먼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생활 리듬을 먼저 잡아야 몸이 반응합니다. 여기서 작은 반전 하나 드릴게요. 혈관 건강을 위해 무조건 좋은 것을 더하는 사람보다 나쁜 조합을 끊는 사람이 더 빨리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엇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그 덜어내기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어지는지 가장 흔한 착각과 함께 차근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마셔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혈관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한 번에 들이키거나 반대로 밤늦게 갈증이 몰려 한꺼번에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의 수분은 저장고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상당 부분은 빠르게 배출되고 특히 밤에 몰아서 마시면 야간요로 수면이 깨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혈압과 혈당 리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을 위해 마셨는데 오히려 혈관에 불리한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복에 너무 자극적인 음료를 마셔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이에요. 그 순간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이런 걸 마시면 안 되나 봐. 하지만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농도와 속도, 그리고 공복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부정맥이 있는 분은 작은 자극에도 몸이 크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첫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용도로 따뜻하거나 미지근하게 천천히 5분 정도에 나눠 마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분 섭취는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하루 총량보다 분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시니어에게는 분포가 더 현실적인 변수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 약물인 요제, 혈압약 수면의 질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죠. 총량을 늘리려다 수면이 깨지면 혈관 건강의 큰 축인 회복 시간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물이나 음료를 목이 마를 때만 한 번에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루를 나눠 조금씩 드시는 편인가요? 혈관이 좋아지는 길은 의외로 과감함이 아니라 세심함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세심함을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부담을 줄이면서 체감을 높이는 비율과 범위를 잡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미세한 차이를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정말 작은 차이의 영역입니다. 같은 것을 마셔도 어떤 분은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더부룩하고 붓는 느낌을 말하죠. 그 차이는 대개 비율과 농도,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부터 정리해 볼게요. 혈액의 흐름은 수분량뿐 아니라 혈장 속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과 삼투압의 균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너무 묽게만 마셔도 몸이 금방 배출해버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진하거나 짜게 들어오면 혈압과 부종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가 아니라 적당한 범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원액에 가깝게 진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한 음료는 위장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당이 들어가 있다면 혈당을 더 빨리 올려 오히려 혈관벽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마시면 심리적 안심은 되는데 몸이 체감하는 변화가 자가 금방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처음은 7 할애 강도 3일 뒤에
팔할처럼 단계적으로 조절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은 천천히 적응할 때 가장 안전하게 바뀌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한 레시피와 계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정확한 레시피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단순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저는 두 입장을 절충합니다. 첫 주는 단순하게 시작하되 몸의 반응을 보면서 범위를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 당뇨가 있는 분은 같은 농도에서도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건강 습관을 정답 찾기처럼 하다가 지친 적이 있나요? 사실 혈관 관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몸과의 대화에 가깝습니다. 속이 쓰리면 온도와 속도를 바꾸고 붓는 느낌이 있으면 짠 음식을 줄이며 혈압이 출렁이면 저녁 분량을 조정하는 식으로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범위를 더 넓게 보겠습니다. 한 잔의 문제를 넘어 전문가들이 갈리는 논쟁과 안전 기준을 함께 짚으면서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혈관에 좋은 음료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종종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좋다니까 열심히 마셔야지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건 다 과장 아니야 라고 의심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한 목소리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혈관을 직접 뚫는 마법은 아닙니다. 다만 혈압, 혈당, 염증, 지질, 혈관, 이완 기능 같은 조건을 개선해 사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니 논쟁의 핵심은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냐에 더 가깝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안전 지점이 있습니다. 혈관을 생각하면 심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음료의 안전성은 신장과 약물이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면 어지럼이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특정 성분 농축된 허브 고용량 보충제 등이 출혈 위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약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분도 계신데, 위식도 역류나 과민성 위장당뇨 전 단계처럼 진단 전의 상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갈리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음료는 어디까지나 보조 핵심은 약, 운동, 체중, 금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매우 안전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생활에서 가장 쉽게 지속되는 건 마시는 습관이고, 그것이 하루 리듬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식단을 큰 폭으로 바꾸기 전에 아침 한 잔은 비교적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인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효과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안전을 원하시나요? 사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효과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고, 안전하기만 하고 체감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체감을 만드는 핵심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때 수치만 바라보며 놓치는 질의 문제, 그리고 그 질을 바꾸는 생활의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숫자에만 시선이 꽂힙니다. LDL이 몇이래요? 총콜이 높대요. 물론 수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류 의학에서도 점점 강조하는 건 숫자만큼이나 혈관 환경이에요.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LDL은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 산화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플라크가 자랍니다. 그런데 같은 LDL 수치라도 산화와 염증이 활발한 몸에서는
플라크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즉, 단순히 낮추기만 생각하면 더 중요한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름진 건 줄였으니 LDL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LDL에 질에 영향을 주는 건 수면과 스트레스 혈당, 변동 흡연, 그리고 만성 염증입니다. 특히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LDL이 더 쉽게 산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작은 밀도 LDL이 늘어날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LDL이 크게 높지 않아도 혈관 사건을 겪고, 또 어떤 분은 수치가 높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나는 수치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불안하지?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은 결국 LDL이 원인이고 낮추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른 쪽은 LDL 하나로 모든 위험을 설명할 수 없고 염증 대사 상태, 혈관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두 입장이 서로를 보완한다고 느낍니다. 약으로 LDL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고, 동시에 생활 리듬을 바로잡아 염증과 산화를 줄이는 것이 효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검사표의 숫자를 보고 마음이 놓이거나 불안해지지만 정작 그 숫자를 흔드는 하루의 습관은 그대로 두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녁에 짠 국물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밤에 잠이 깨고 아침에 커피로 시작하고 물은 적게 마시는 패턴은 혈압, 혈당, 염증을 동시에 흔듭니다. 이 흔들림이 결국 LDL 관리에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흐름에서는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위험해질 수 있는 주의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오래 가고 오래 가야 혈관이 바뀌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도 오늘부터 매일 한 잔 시작하면 되겠네 하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시작보다 먼저 피해야 할 신호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혈관 건강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압, 심장 박동 전해질 균형은 약물과 신장 기능, 그리고 수분 섭취 패턴에 따라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습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지럼 부종 위장 자극 같은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후로 수분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혈압이 예상보다 떨어져 어지럼이 올 수 있고, 반대로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면서 혈압 리듬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항혈소판제나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은 농축된 성분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허브나 보충제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자연식이라는 말만 믿고 고농도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위장입니다. 공복에 산성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속쓰림과 역류가 심해져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스트레스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를 금기라고 말할 것인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범위를 넓게 잡아 경고하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주의하면 된다고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 기준을 권합니다. 새로 시작한 뒤 3일 안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어지럼이 심해지거나 다리가 붓거나 심장이 유난히 두근거리거나 속쓰림이 악화되면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밀고 가지 말고 온도, 농도,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뭔가를 시작할 때
내 몸의 불편 신호를 참으면 좋아지겠지로 넘긴 적이 있나요? 혈관 관리는 인내 게임이 아니라 조율의 게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조율을 7일 루틴으로 구체화해 드릴게요.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감이 생기도록 아침, 점심, 저녁의 리듬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의 리듬은 오늘부터 바뀔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혈압과 혈당 자율신경의 균형은 규칙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음료라도 매일 시간대가 흔들리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반대로 일정한 패턴이 생기면 혈관이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7일 루틴의 핵심은 거창한 레시피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일정하게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침 리듬을 먼저 잡습니다.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기보다 30초만 숨을 고르고 미지근한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셔보세요. 이때 포인트는 양보다 속도입니다. 5분 동안 작은 모금으로 목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아주 작게라도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곁들여 혈당의 급상승을 막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공복 커피를 바로 끊기 어려우면 커피를 끊기보다 커피 앞에 한 잔을 두는 것만으로도 속쓰림과 두근거림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낮에 분포를 만듭니다. 점심 전후로 작은 컵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더해보세요.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총량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총량보다 오후 3시, 6시에 탈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저는 후제 조금 더 손을 들어줍니다. 시니어는 오후에 혈압이 출렁이거나 입이 마르면서 간식을 찾는 순간이 많고 그때의 선택이 혈당과 염분을 동시에 흔들기 쉽거든요. 물이나 적절한 한 잔이 그 순간을 부드럽게 넘기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저녁 조절을 합니다. 밤에 몰아서 마시지 않도록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가능한 한 줄여보세요. 그러면 야간료가 줄고 수면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바꾸려 할 때 큰 결심만 하다가 작게 지속하는 방법을 놓친 적이 있나요? 혈관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7일의 경험을 당신의 평생 습관으로 바꾸는 마지막 연결고리 두려움을 줄이고 확신을 늘리는 정리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혈관 건강은 어떤 기적의 한 방이 아니라 매일의 조건을 조금씩 유리하게 만드는 긴 호흡의 작업이니까요. 기본적인 과학 사실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혈압, 혈당, 염증, 수분 균형 같은 환경이 좋아지면 내피 기능이 회복되고 혈류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오늘부터 했던 한 잔의 조율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숨쉬게 하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요. 그런데 저는 그 불안 자체가 당신이 몸을 더 잘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약만큼 강력한가? 아니면 약이 없으면 한계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이 필요한 순간에는 약이 당신을 지켜주고 생활이 받쳐줄 때 약의 효과가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이어집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 아니라 둘을 함께 쓰는 지혜의 문제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멈춘 적이 있나요?
완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성공은 쌓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한 잔을 천천히 마셨던 날, 낮에 간식 대신 물 한 모금을 선택했던 날 밤에 몰아 마시지 않고 수면을 지켰던 날, 그 하루들이 모여 혈관의 긴장을 낮추고 사건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놓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한 분만 떠올려 공유해 주세요. 나도 같이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시작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거창한 약속 말고 아주 작은 도전을 해볼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컵 하나를 씻어두고 내일 아침 그 컵으로 첫 한 잔을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댓글로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떤 시간에 어떤 느낌으로 시작했는지 함께 나누면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매 순간 반응하고 있고 당신의 선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